네,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상권에 의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보다 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렇지만 또 캄보디아가 뜨는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캄보디아 경제가 날로 성장하고 있고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의 사업, 희망이 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기 위해서 이 동영상 강좌도 보고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캄보디아에 가면 과연 어떤 사업이 인기가 있을까요? 어떤 업종을 해야 될까라고 문의도 많이들 오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업종이 좋으실까요? 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과거에는 캄보디아의 사업을 너무 일찍 들어가서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들어와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참 우리나라의 스티커 사진이 인기였을 때 캄보디아로 스티커 사진을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화장품이며 여러 가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돈 모으고 사업 준비를 해서 5년 후, 3년 후 막 계획을 하셨는데 갑자기 캄보디아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움직였다 하면 지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게 캄보디아 경제여서,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해진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분이, 처음에 이제 나는 지금 뭐 건설 쪽에 진출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화장품 업계에도 인기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또는 요즘 보니까 의류업계가 인기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른 나라 또는 한국의 다른 경쟁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와서 때를 놓쳤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같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는 덜 된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진출을 하니까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너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처럼 긴 시간 시장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긴 시간 고민을 하기엔 힘들어요. 한국도 그렇죠. 뭐 음식 업종이나 유행 같은 게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캄보디아도 똑같아요. 최근 제가 캄보디아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네, 캄보디아 시장에 가서 예쁘게 머리도 고데기로 말아서 머리도 하고 리본도 달고, 또 시장에서 캄보디아 전통 드레스도 맞춘 건 아니죠. 샀죠. 사서 입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만 캄보디아 스타일의 이런 전통 옷을 입고 있고, 다른 모든 여자들은 한국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캄보디아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이런 웨딩 촬영 캄보디아에서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 다 웨딩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생각하고 있을 때 실천해야 되는 게 이제는 캄보디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어떤 업종들이 뜨고 있을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중고 옷인데요. 저도 중고 옷이라는 것을 처음 입어본 게, 중고 옷뿐만이 아니죠. 중고 가방, 중고 신발을 처음 접해본 게 캄보디아에서인데요. 캄보디아에서는 중고 제품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그렇지만 과거에도 캄보디아에서 중고 제품을 사는 사람은 뭐 대중적이진 않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캄보디아 시장에서 중고 제품을 샀지 캄보디아 사람들이 막 선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캄보디아 중고 시장에서 중고 옷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국 드라마, 네, 이것도 어쩌면 한류의 열풍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았던 캄보디아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캄보디아 사람들도 고가의 브랜드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고가의 의식을 하게 되면서 브랜드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욕구는 생기고, 그런데
캄보디아의 소비 시장은 날로 확대돼 가고 있지만 막상 캄보디아 월급은 공무원의 월급은 여전히 100불이고 근로자의 월급이 150불이 넘을 수는 없어요. 100불 주고 옷을 살 수 있는 게 캄보디아 사람이긴 해요, 사실. 네. 캄보디아 사람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번 옷값으로, 한 번 머리 헤어샵 값으로 돈을 다 쓸 수도 있는 그런 배짱 큰 사람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급여를 받아서 옷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제 중고 시장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또 저렴한 가격의 신제품과 비슷한 중고 옷들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됐고요. 그게 실질적인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새 옷의 수입량이 약 8,134톤 정도 됐는데 수입 옷이 79,117톤. 네,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새 옷의 10배가량의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만큼 현실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스타일로 뭔가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새로운 패션에 대한 관점이 생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시면 벙깽꽁 시장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벙깽꽁 시장에 가면은 정말 패셔너블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명 브랜드 중고 옷이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벙깽꽁 시장 하니까 정말 그곳에 가서 중고 옷들 사고 싶은 욕구가 지금 저도 생기는데, 정말 저렴하고 좋은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또 한국 옷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 건 의류뿐만이 아니겠죠. 의류와 함께 신발, 가방, 핸드백, 모자, 벨트 이런 액세서리들도 함께 이제 유행을 타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과거에는 중국에서 이제 유입되는 게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과거에 캄보디아가 또 이런 의류 생산국이기도 하니까, OEM 생산국이기도 하니까 캄보디아에서 흔히들 저렴하게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모두 이제 외국인들의 차지였다면은 지금은 현지인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고요. 자, 수입되는 옷들을 보니까 옷들의 브랜드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역시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스타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메이크업도 가면은 한국 스타일로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 스타일을 바로 도입하시는 것도 캄보디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길인 것 같고요. 근데 최근 3년간의 중고 의류 주요 수입국을 보니까 한국이 역시 많기는 많지만 사실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이런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지금 중고 물품들을 수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멀리 미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도 다 캄보디아로 중고 의류를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만큼 이 의류시장, 중고 의류시장이 확실하게 지금 뜨고 있긴 하지만 경쟁률도 대단하겠구나, 치열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은, 캄보디아가 중고옷이 인기를 끌었지만 그 중고옷을 사는 이유는 낮은 가격은 낮고 브랜드의 가치는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이 중고 옷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업을 하고 싶다, 캄보디아에 돈을 벌고 싶은데 중고 옷으로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최대한 나도 입고 싶은 옷, 또는 내 자녀들도 보고 와 이거 탐난다 할 옷들, 그런 옷들을 골라 가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 은행, 기업들을 상대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정부와 일반 상점을 제외한 관공서, 은행, 기업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5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단 한 가지, 점심시간만큼은 우리와 다릅니다. 보통 11시에서 2시까지. 와우, 부럽네요. 어쨌든 3시간 정도는 점심시간이니 이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또, 이제 각광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콘택트 렌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킬링필드 시절에 캄보디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식인층이 학살을 당했는데 지식인층의 조건 하면은 안경을 쓰거나 손가락이 하얗거나, 손가락이 길고 하얘서 일은 하지 않았고 공부만 했을 사람, 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학살 주목의 1위였는데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직도 안경을 쓰고 있으면 굉장히 정말 지식인층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서 안경 쓴 사람 가면 굉장히 선호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니까, 한국 연예인들 보니까 안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는 안경을 안 쓰네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도 콘택트 렌즈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좋진 않은데 안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최근에 콘택트 렌즈가 굉장히 확산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가까운 인접국인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태국이나 베트남산이 한국 제품처럼 질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의 규모가 확산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다양한 종류 콘택트 렌즈가 있는 중국이나 미국, 스위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콘택트 렌즈를 수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까지 요즘에 가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꽤 있는데요. 캄보디아에는 과연 안경점이 몇 개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서 안경점을 내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해야 되나,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의외로 캄보디아에 130여 개나 되는 안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 외에도 뭐 손목시계나 탁상시계, 화장품 이런 것을 다 같이 판매를 하면서 약간 자파상의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경점이란 이름으로 많이 있고 그곳에서 콘택트 렌즈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는 캄보디아 내의 대형마트, 럭키마켓 등에서도 판매를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푸놈펜이나 시엠립 같은 대도시나 아니면 지방도시 같은 곳에서, 시내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한국만큼이나 유행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도심지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점차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2013년 9월까지 콘택트 렌즈 수입이 18만 달러 정도였다는데요. 과거 1년 사이에 계속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캄보디아 콘택트 렌즈 사업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가격도 5달러에서 30달러로 아주 다양한 가격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콘택트 렌즈가 이제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캄보디아에 할인 이런 거 없었어요. 할인해주세요. 더 물어주세요.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것도 한국 시장의 진출 때문인지 요즘에는 캄보디아 곳곳에서 뭐 50% 할인, 60% 할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물건 10개 사면 하나 더 물어주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콘택트 렌즈 매장에 70% 할인, 몇 프로 할인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할인가 프로모션도 많이 진행해 보시는 것도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런 구조를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있던 쿠폰 도장,
10개 도장 찍으면 한 번 무료로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는 캄보디아에서도 도입돼서 캄보디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정 고객을 유입하는 방법들, 이런 노하우들을 한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이런 고정 노하우들을 가지고 가서 캄보디아에서도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 지금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자체 생산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100%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캄보디아가 사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인기도가 상당히 높기는 해요. 그런데 저 가격 때문에 태국산, 베트남산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게 질적으로 좋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질 좋고 가까이에 있는 한국산이 최고더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보다 좋은 제품으로 빨리 진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뭐 몇몇 수입상들이 소량의 컨택트 렌즈를 해외에서 직접 사들여 와가지고 세관에 신고도 안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사업이겠죠. 단기적으로 보는 사업이고 또는 소규모 사업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은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캄보디아 내에 뭐 공장 부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나 100% 수입만을 의존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수입 관세가 한 아세안 FTA 협정으로 인해서 0%에서 한 5% 정도밖에 수입 관세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유리한 품목이 아닐까 싶고요. 복잡한 이런 서류 과정이나 비용으로 인해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로 보니까 아무래도 캄보디아에 대해서 조금만 정보를 가지고 가시면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지금 당장 콘택트 렌즈 시장으로 제가 진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서서도 뭐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겠죠. 네, 베트남이나 태국산 콘택트 렌즈가 좋지는 않다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낮은 가격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진출을 했을 때는 인기 있는 미국산보다는 저렴하다라는 평을 받고 저렴하지만 질 좋은 물건이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여러분 처음에는 캄보디아 바이어의 소량 주문 그리고 값싼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현장 조사와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습득을 먼저 하시고 진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캄보디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바로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은 확실합니다. 네. 캄보디아 바이어들 대부분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제품, 한국 제품.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수출하는데 값싼 제품을 위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갔을 경우 네, 캄보디아 사람은 한국인이 가져왔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실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면은 100% 수입국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유통 가능한지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지 이 부분을 시장 조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성장 잠재력을 갖춘 부분들 보면은 캄보디아는 의료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갈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팠을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요즘 푸놈펜에는 이제 한국인 병원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프놈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아팠을 때 과연 어느 병원을 추천해 줘야 되나?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좋은 약을 많이 가져가시고 아프지 않게, 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편히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일하시고 쉬엄쉬엄 관광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캄보디아 병원은 많이 아직까지는 낙후된 편이지만 그나마 캄보디아에서 방금 제가 콘택트 렌즈를 말했는데 안과 시장 조금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치과는 많이 발달이 됐어요. 치과 같은 경우는 동네 치과에 가도 그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의사들이 이제 프랑스에 많이 유학을 갔다 와서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치과 공부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쪽은 굉장히 발달이 됐고 특히나 캄보디아가 물이 안 좋고 또 양치하는 어렸을 때부터 양치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는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자국민을 위해서 치과수를 발달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항상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요 해서 기후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치아가 안 좋으니까 이가 아프니까 항상 머리가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치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과와 관련된 사업도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도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의료 봉사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의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한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캄보디아 내의 병원과 클리닉 수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사실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으로도 의료 관광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캄보디아로 병원들 국가의 전역에 설립하는 의료산업 종사자 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의료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의료기기 시장은 캄보디아로 진출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의료기구 수입 현황을 보면은 다른 것은 대부분 한국이 1, 2, 3위, 넘버 3 안에는 항상 속해 있는데 의료기기 현황은 한국이 한참 아래 있어요.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 태국, 베트남, 중국, 태국,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중국, 태국, 베트남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이 월등하다는 사실, 캄보디아 사람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초음파 기기라든지 엑스레이 기기, 이런 기기들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캄보디아가 국민 소득이 이제 향상되고 있고 경제의 발전함에 따라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호치민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자국의 의료기술 발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입상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은 지금 현재 사립병원과 국립병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각각의 병원들이 직접 국내 수입상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몫이라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또 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도 찾을 수가 있고요. 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조금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캄보디아 보건부에서 지정한 이런 클리닉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초음파 검사기계, 또 신점도 검사기계, 그리고 CT 스캐너, 그리고 환자 모니터, 뭐 이런 제품들이 보건부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느라고 크게 3가지의 이제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사실 캄보디아 시장에서는 다양한 틈새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틈새 시장이 있고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할 것 같은데, 틈새 시장을 볼 때 아주 작은 틈새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들과 동화돼서 스며들듯이 들어가야지, 틈새 시장을 나는 외국인이다 하면서 너무 저돌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실패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현지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효과적으로 현지 전략, 공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분다는데 당연히 캄보디아에도 한류 열풍이 불겠지라는 생각에,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한국적인 마인드를 강요하고, 네, 이러면서 여기는 한국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나중에 실패한 후에야 하게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가장 이제 금지해야 될 경우인데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현지에 잘 맞춰가지고 현지인들의 사고를 잘 파악해서 현지 시장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의 니즈가 순식간에 계속 변하고 있고, 이 변화의 속도가 이제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 물론 캄보디아는 여전히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국제협력기구들이 그들을 많이 돕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진출하는 거 아니죠. 네, 그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캄보디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본 소비층,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 소비층들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쪽으로 나가시면은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